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선선한 날씨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날씨면 나가서 드라이브 딱 한번 하면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딱 먹으며 멍 때리기 좋은 날씨인데 이러한 날씨를 알았던 것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 상황이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소폭 회복을 하고 있지만 이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또한 계속해서 나오기 마련이죠. 특히나 국제기구들에서 아쉬운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럽 중앙은행이죠. ECB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CB 시장 인프라 결제 총괄 비트코인 환상에 불과한 결제 수단이다. 지속 불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레저 인사이트에 따르면 유럽의 중앙은행 시장 인프라 결제 부분 총괄인 이제 울리 빈드 자일의 경우는 최근 한 컨퍼런스에서 비트코인이 효율적인 결제 수단이라는 말은 환상에 불과하다. 국가 간 결제에서 비트코인이 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 각국의 상이한 규제로 인한 차익 거래 때문이며 이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CBDC 관련하여서도 5년 내 실현이 될 것이라 보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비트코인에 좀 시게 좀 물렸던 것일까요? 유럽 중앙은행의 시장 인프라 결제 총괄이면서도 상당히 디지털 화폐 분야 쪽으로 불신하는 듯한 모습을 내비치고 있는데 내용을 보자면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보는 것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러한 인물들이 이제 나와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암호화폐 기업의 법률 고문으로 영입이 되는 것인데 갑자기 미 SEC의 전 위원장이죠. 제이 클레이튼이 생각나는 건 왜일까 싶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을 부정하다가 기업의 고문으로 영입되어 현재는 ETF 승인을 위해 움직이는 아이러니를 자아내고 있죠. 유럽 중앙은행의 아쉬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 속에도 상승의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대표 비트코인 채굴자 비트코인 안 판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방금 전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강세를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암호화폐 금지에도 불구하고 중국 채굴자들은 채굴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 비해 채굴자 유출은 크지 않고 해시파워는 미국 채굴자들로 인해 회복이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지난 6월부터 꾸준히 나왔던 소식인데요. 중국의 채굴 금지 이후 채굴자들의 채산성이라고 하죠. 시간당 버는 비용이 계속해서 높아지니 매도할 이유가 없을 텐데 이러한 기조는 내년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이 매도하지 않을 뿐 아니라 거대 채굴 기업들은 앞다투어 채굴기를 대량 매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 수천 대가 아닌 수만 대씩 매입을 하면서 이 매입한 물량은 채굴기 회사에서 한 번에 줄 수가 없으니 매월 나누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채굴자들의 유입은 해시레이트의 증가와 난이도의 증가, 그 다음 채굴 비용의 상승은 곧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움직이기에 상당히 긍정적이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1년 4월까지 비트코인의 채굴을 독점하던 국가가 어디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생각나는 국가가 있으실 텐데 맞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단속 전에 중국의 해시레이트 비중은 무려 46.7%였으며 2위였던 미국은 16.8%로 2위를 달렸었는데 중국의 단속 이후에 채굴이 막히자 미국으로 채굴자들의 대량 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이들의 이주를 환영하며 오히려 이제 유치 작전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일까요? 드디어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올라갔는데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해시파워 점유율 35% 세계 1위가 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비트코인 전력 소비지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미국 비트코인 해시파워가 42.74 해슐레이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2위가 카자흐스탄, 3위가 이제 캐나다라고 하는데요. 현재 중국의 말살 정책이 오히려 상대 국가인 미국만 좋은 일을 하게 해준 것이죠. 과연 중국의 이러한 기조는 얼마나 오래 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시게 되면은 아마 주변에서 비트코인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쉽사리 듣지 못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를 객관적인 지표로 볼 만한 데이터가 과연 있을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글 트렌드 지수가 쉽게 말해 인간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량이 지난 1년 중 가장 최저치에 근접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비트코인 키워드 검색량 1년 최저치에 근접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대비 15% 낮은데도 불구하고 구글 트렌드 비트코인 키워드 검색량은 지난 1년 중 최저치에 근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에서 이제 까다로운 저항을 형성하고 있고 53,000달러는 많은 사람들에게 매수 구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운용사 캐프리올 인베스트먼트의 설립자인 찰스 에드워드의 경우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6만 달러에 가까워질 때의 무덤덤함은 마치 2020년 10월을 연상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구글 트렌드 지수는 어찌 보면 참 정확한 데이터가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의 가격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 현상을 이제 쉽사리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참 이 인간 지표라는 것이 어찌 보면 신빙성이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제는 녹화를 마치고 이제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이제 통상의 미용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한창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도 이제 사람들한테 좀 대여서 저에게 누군가 비트코인을 하냐고 물어보면 이제는 그냥 안 한다고 하거나 뭐 재미로 한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 들으셨어요. 비트코인이 7천만 원이 됐대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이제 제가 물으니 뭐 그런 위험한 걸 어떻게 하냐. 나는 움직임이 큰 것보다 그냥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무거운 걸로 하는 게 마음 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슬슬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의 소식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이 시장은 도박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회로 다가온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직 진정한 상승장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새삼 다가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에이다와 솔라나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은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알트코인들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자금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펀드 데이터 카르다노, 에이다와 솔라나는 계속 유입되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유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쉐어스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펀드는 지난주에 2억 2,600만 달러 이상을 모으며 유입 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수치에서 비트코인은 2억 2,500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제 ETF 이슈로 인해 이러한 발전은 놀라운 일은 아니죠. 솔라나와 에이다의 경우는 각각 1,250만 달러와 300만 달러의 소폭 유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이더리움 펀드의 경우는 1,40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XRP, 폴카닷, 라이트코인 또한 유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암호화폐 기업과 스포츠팀과의 파트너십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눈에 띄는 암호화폐 기업은 칠리즈의 사나 소시오스닷컴인데요. 얼마나 많은 자금을 후원했으면 아르헨티나의 일부 리그의 명칭을 아예 소시오스닷컴 토너먼트로 바꾸었으며 얼마 전에는 레이싱팀과의 파트너십 또한 성공적으로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농구팀까지 접수하려는 것일까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NBA 구단 이제 애틀랜타 이제 호크스의 경우는 소시오스닷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프로 농구 구단 애틀랜타 호크스의 경우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칠리즈 산하 소시오스닷컴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소시오스닷컴은 애틀랜타 호크스 팀의 공식 파트너로 활동을 하며 어웨이 팀 벤치에 로고를 새겨 넣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기업들과 스포츠 팀과의 이제 파트너십 소식들이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시오스닷컴뿐만이 아닌 현재로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자산을 팬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죠.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의 스포츠팀과 암호화폐 기업 간의 파트너십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결의 소식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화폐 역사에 정말 큰 이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공식 지정이 된 것이죠. 당연히 글로벌적으로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많은 잡음들이 들려온 것이 사실이나 현재 엘살바도르의 공식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의 사용자 수가 무려 3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엘살바도르의 국민의 수가 650만 명임을 감안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 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단순 다운로드 수가 아닌 실제적인 사용자의 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엘살바도르의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언급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더리움의 창시자이죠. 비탈릭 부테린의 경우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거세게 비판을 해 화제가 되었었는데 오늘은 두 기관에서 이에 대해 비판을 하기에 나섰습니다. 참 안타깝죠.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중앙은행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택은 투명성과 합의가 부족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스페인 중앙은행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었다. 특히 투명성과 국민의 합의가 부족했으며 엘살바도르 국민의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률은 40에서 50% 정도밖에 안 된다. 암호화폐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 위험한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점도 아주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이 이제 테러 자금 조달 그리고 자금 세탁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중앙은행을 시작으로 국제통화기금이죠. IMF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보고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 암호화폐 법정 통화 채택은 바람직하지 않아 CBDC가 대안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 IMF가 반기별로 내놓는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고서에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며 바람직하지 않다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IMF는 중남미의 비트코인 채택 추세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저해하고 유동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암호화폐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추가적으로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는 국가는 CBDC 발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용을 보자면 스페인의 중앙은행이나 IMF나 비탈릭 부테린이 하는 이야기에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게 되면 금융 안정성이 저해가 된다는 것이죠. 사실상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이제 지정하는 국가들에게는 이미 금융 안정성이 저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비트코인이 설령 썩은 동아줄이라고 해도 잡고 버티고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아직까지는 투기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화폐로 사용 시에 상당한 이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점이 없다면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하여 반대하던 시민들이 사용을 할까요? 그저 도박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으로 이제 법정화폐로 도입이 된다고 하니까 일단 시위하고 거부의 의사를 내비추었지만 막상 사용하고 보니 오히려 달러보다 좋은 점이 상당히 많더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절대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를 확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긍정적인 면도 많은데 너무 부정적인 면만 부각해서 말하는 것들이 참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제 브라질과 퉁가 등의 국가들에서는 내년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심지어 국민들 또한 원하는 상태인데요. 과연 내년 2022년 또 다른 국가에서 엘살바도르와 같은 결의 소식들이 나오게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의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거의 사회 악으로 몰아가는 지경까지 펼쳐졌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하루빨리 제도권으로 진입하기를 촉구하는 상태입니다. 예,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화이트하우스라고 불리는 백악관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암호화폐 규제를 이제 막 시작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관의 선임 국장 바이든 정부 암호화폐 규제 강화 이제 막 시작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파이낸셜 뉴스가 피터 헤럴 백악관 국제경제 경쟁력 담당 선임 국장의 최근 발언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는 시작에 불과하다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피터 헤럴은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막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및 조사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디지털 자산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흥산업이 가져올 다양한 리스크를 대처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내용들을 보았을 때 마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안 좋은 측면으로 규제한다는 뉘앙스처럼 보이지만 기사를 볼 때는 표면적인 내용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바이든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것을 알렸다는 것은 곧 이 시장을 미국 제도권 안으로 들이겠다는 간접적인 표시이죠. 현재 거시적인 경제 상황들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물론 디폴트, 파산은 면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현재보다 심화되는 것은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 암호화폐 시장만이 현재 확장이 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서 엘살바도르의 선례처럼 브라질과 퉁가 등 남미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려는 상황들이 이어지면서 달러의 기축통화 자리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되는 비트코인을 없애고 싶지만 중국의 선례를 보았을 때 없앨 수는 없고 현재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들 모두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촉구하는 상황 속에서 바이든 정부도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보았을 때 재무장관, 연방의장, 상원, 하원 의원, SEC 위원장, CFTC 등등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언급하며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10월 18일 비트코인 ETF에 대한 승인 기대감이 한층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4일밖에 남지 않은 ETF의 승인 결과가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포인트는 전날과 같은 70포인트를 기록하며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어제 밤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으로 인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달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었던 64,000달러까지 회복을 할 수 있게 될까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그 누구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바로 내재 가치 펀더멘탈입니다. 이 시장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으며 성장하고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일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